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활용한 사회적 기술 지도 중 자기관리 기술, 자기조절 기술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학습자에게 독립적으로 자기의 행동을 가르치는 중재 패키지를 이야기합니다. 학습자가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행동을 점검 및 기록하는 것,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델링, 비디오 모델링, 시각적 지원 등 다른 증거 기반의 실제들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관리와 관련하여서 앞서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사회적 상황 이야기 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동을 관찰한 내용을 한번 서술해 볼까요? 송이라는 친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언어 지연을 동반하고 있는 아동입니다. 언어 표현을 즐겨하지 않고 항상 주변인에게 무관심하여서 혼자 놀이를 선호하였으며 친구에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아동이었어요.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고 다 펼쳐놓고 놀이하고 좋아하는 여러 가지 색의 공과 같은 동그란 놀잇감을 두 손 가득 쥐고 이동하며 놀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착석해야 하는 수업 시간에도 놀잇감을 두 손에 쥐고 착석하고 떨어지거나 누군가가 다가가면 빼앗기는 줄 알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착석이 되지 않는, 그래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그런 행동 특성을 보였고, 친구가 바닥에 앉아서 놀이하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지 그냥 밀치고 지나가고, 친구가 가지고 놀이하는 놀잇감의 필요한 상황에 무작정 뺏고 도망가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찰될 내용을 상황과 행동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막연하게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미처 몰랐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며 기록하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행동과 상황을 한번 잘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면요, 아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을 하면서 상황별 행동을 정리하고 나서 한 가지 목표 행동을 정해야 돼요. 목표 행동이란 아시다시피 관찰한 아동의 부족한 현재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목표 행동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제작하고 또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데 아주 수월하고 효과도 높습니다. 그러면 한번 목표 행동을 정해 볼까요? 놀이 상황 중 정리하는 상황이었어요. 좋아하는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는 그거를 또 정했고요. 놀잇감 정리하기를 목표 행동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PPT 화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이렇게 현행, 상황, 목표, 행동 이렇게 서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바닥에 놀고 있는 상황인데 보지 않고 친구를 밟고 지나가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애물을 인식하고 비켜서 지나가기. 또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다가가서 뺏고 친구가 달라고 하면 도망가는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달라고 요구하기를 행동을 포함해서 목표 행동으로 정했습니다. 이 행동들 중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시급한 행동부터 정해야지 상황 이야기 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러면 시급한 행동부터 정해서 상황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아동을 관찰하고 목표 행동을 정한 후에 꼭 고려해야 될 것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과 개념을 정의하는 적절한 단서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3인칭 관점에서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송이가 장난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과 제3자인 친구들의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노래가 나오면 친구들은 내가 놀잇감을 정리하길 원해요 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폐 아동의 측면에서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고려하여서 행동하는 당사자인 1인칭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 신호가 나오면
놀잇감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야기의 50% 정도는 반드시 칭찬을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에요. 현재 아동이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아동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행동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또 이렇게 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실천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되도록 일정한 구조로 유지되도록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이야기가 소개, 본문, 결론의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데요. 소개는 정리 신호에 맞춰 놀잇감을 정리해요 처럼 목표 행동의 상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선생님이 정리 노래를 틀어요. 선생님이 내 바구니를 가지고 와요. 와 같이 소개하는 내용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론은 정리 신호가 들리면 나는 정리할 수 있어요. 처럼 이야기 전체의 개념이나 상황, 목표 행동을 요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구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요. 아동에게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하는데요. 겉모양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될 수도 있어요. 글씨를 써서 붙일 수도 있고 사진을 부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녹음된 상황 이야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 적합한 가장 효과적인 형태를 찾을 수 있겠죠. 사회적 상황 이야기 지침에 따라 다음 질문들을 좀 고려하여서 내용을 다듬어가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사회적 상황 이야기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아동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구성되었나요? 문장이 1인칭 혹은 3인칭 관점 이해에 서술된 것이 있나요? 내용 중 아동의 입장에서 지적당하는 느낌을 주는 문장이나 어휘가 있나요? 긍정적인 어휘로 표현되었나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어휘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면서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정확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폐아동 중에 어휘가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은 자폐아동의 관점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대비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육하 원칙의 질문을 만족시키는 그런 어휘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육하 원칙을 어떻게 고려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상황 이야기 책을 한번 볼까요? 두원이의 약속책으로 PPT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출력해서 링을 이용해 책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리 노래를 삽입해서 만들었고요. 아동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사진으로 찍어서 활용했습니다. 관찰 단계에서 화살표와 동그라미 상징의 의미를 아동이 알고 있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에 활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상황을 추가하여 만든 것도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한번 습득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은 연령에 따라 또 목표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사용했던 이야기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수정과 함께 사파나 또 사진의 변경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나, 둘 모으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뿐인 개별 맞춤 사회적 상황 이야기 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시된 표와 같이 표시를 해 두었고 어떤 상황이 왜 수정되었는지도 기록하면 목표에 따른
행동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영 표시를 해둔 것들을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된 내용에 따른 이야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이야기에서 이제 이 착석을 목표로 또 확장하여서 추가로 넣은 내용에 따라서 사진도 함께 수정되었어요. 바구니에다가 넣지 않고 가방에다가 넣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 두었거든요. 이렇게 사진도 수정하고 또 문장도 수정해서 함께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요. 한번 보실까요? 네. 또 내용에 추가된 기술에 맞춰서 수정하고 사진도 추가로 수정하고 음성도 들려서 이렇게 아동이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책은 PPT로도 아동에게 보여주었고요. 또 아동이 이제 출력해서 그 상황에서 또 놀이할 상황에서 또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출력해서 이렇게 수정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책은요, 자기 조절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작된 책이에요. 아동의 사진은 개인정보 및 초상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동의를 구한 이제 제 아들 사진으로 교체하여서 강의용으로 제가 따로 제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 아동은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친구로 간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화가 난 경우, 자기 마음대로 못했을 때 화가 난 경우 소리를 질러서 그 목표 행동을 소리 지르지 않고 도움 요청하기로 정하여서 사회적 상황 이야기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동그라미와 X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고 그 의미에 따라서 또 의미를 알고 있는 사진과 좋아하는 간식 사진을 활용하여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패드를 이용해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읽어주면서 그때그때마다 지도하였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용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간식을 원하는 간식이 나오지 않을 때, 간식을 먹고 싶지 않을 때 간식을 먹지 않아요 라고 말로 하라고, 초상권 때문에 제가 사진을 가렸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 가진 아동을 이렇게 위해서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화가 날 때, 또 하기 싫을 때 소리 지르지 않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순서도 이런 심볼들은 다 이해를 하는 아동이었기 때문에 화살표로 심볼을 이렇게 이동하여서 아동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도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간식들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이 좋아하는 간식 위주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소리 지르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좋다는 표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새로운 환경을 되게 두려워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눈다닫기가 이제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 친구인데 병원을 가지 못하고 또 그 불편한 눈으로 매일매일 활동을 하는 친구여서 제가 상황 이야기 책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앞에 겉에서 이제 1, 2, 3, 4로 순서를 만들었는데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만화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직접 만들었을 때는 사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이 가는 병원이 어디인지, 이 아동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그것들을 아버님께 또 요청을 해서 출력해서 만들었고, 그 만든 내용을 이렇게 아동에게 책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었어요. 눈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다 나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또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또 환경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이 공연을 볼 때는 공연을 보기 전에는 화장실을 가고 공연 중에는 떠들지 않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손뼉을 쳐요 라고 이렇게 활동 자료가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 가는 중간중간 내내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했던 내용입니다. 지도하면서 교사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칭찬이 더 늘었고요. 차분하게 일관된 지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동에게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실제로 활용했던 모습들을 선생님께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도 다양한 아마 그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들을 오늘 배운 그 내용처럼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또 지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활용해 보시면 효과적으로 또 선생님들 또 아이들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